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빈말로라도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 철옹성 같던 지지율이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간 차기 대권주자 순위에서 강력한 투톱 제재를 형성해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대안이 없다시피 한 야권에 차기 대권주자로 각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는 등 최근 상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현 정권이 무사히 끝날지도 의문인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인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간 계속해서 헛발질만 해서 원성이 높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 여론이 자꾸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결국 문 대통령이 4일부로 일부 정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개각이 대상이 된 부처는 그간 부동산 정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뒤를 이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되었고, 옵티머스 사태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낙점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대처 및 독감 백신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적인 원성을 샀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그 이름을 올렸고, 역시 성인지 감수성 학습기회 운운한 발언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언 금지가 내려지는 굴욕까지 당했던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정령의 한국여성재단 이사로 교체되었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에 상대적으로 묻혀서 그렇지 다른 분들도 국민의 염장을 제대로 지른 분들이니 다들 바뀔만 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 장관들의 후임으로 지목된 분들이 제대로 된 분들인지는 역시 의문입니다. 이번 개각에서도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중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의 후임인 변창흠 내정자는 대선 때 문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위반자였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시, 세종대 등에서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이 때문에 변 내정자가 지난 8월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성적 순위를 매기면 어느 정도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주택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낮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는 진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 무슨 염장 지르는 발언을 한 분입니다. 게다가 과거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있을 때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지만 그 성과는 기대 이하의 수준이라는 점도 폭로되었습니다. 또 전해철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민정수석이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역시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인사수석으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 자기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는 이번 개각에서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들 교체될 만한 인사들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교체되어도 진작에 교체되었어야 할 인사라는 점에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변창흠 내정자를 비롯해서 그 후임으로 내정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문재인 정부의 독불장군식 코드 인사는 그 누구도 못 말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정작 최근 가장 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사로 손꼽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대로 유임되면서 이 부분도 심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 국면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나아가 법여권 전체에 커다란 리스크로 다가오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까지 해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작정하고 윤 총장을 찍어내기로 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 추 장관을 경질시킬 때는 아니어서 유임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아직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 장관을 교체한다면 자칫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추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뜻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 장관을 둘러싼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결국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경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안에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급기야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는데도 문 대통령이 반려에 겨우 잔류시킨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패식 논란 등의 무능한 외교와 남편의 갑작스러운 도미로 인해 많은 이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그대로 유임되면서 그 배경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총리 같은 경우는 홍보총리를 경질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대체할 만한 인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임시킨 것이고, 강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 정책은 청와대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의 신임도 아직 두텁다는 평가가 많아 그대로 유임된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여하튼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투성인 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잘 찾기도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저런 사람들만 계속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당연히 야권에서는 이번 개각에 대해서 비판 일색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진창된 국정을 고치기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 전환용일 뿐이다. 라고 평가절하하며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꼬집었고, 홍경화 국민의당 수석 부대변인 역시 이번 개각에 대해 이번 개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청와대가 국정쇄신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최우선으로 경질되었어야 할 추미애 장관이 유임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변죽만 요란하다고 말하며 추미애 장관이 유임된 이상 이번 개각은 실패한 개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후임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기를 넘어서 임기 말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관을 입각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몰락한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이른바 순장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장관을 오래 할까요? 설령 후임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한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을 통해서 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